자, 그러면 오늘 향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가 되게 한 10분 전이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가 많네요. 자, 향수는 정지용 시인이 쓴 시고요. 보면 자유시, 서정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아래 때 우리가 자유시라고 하고요. 서정시라는 건 무슨 표현 위주? 정서 표현 위주의 시를 우리가 서정시라고 하죠. 향토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향토적이라는 말은 사투리가 나오거나 시골 소지가 나오거나 시골 지명이 나올 때 향토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투리와 시골 소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감각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오감이 등장할 텐데, 주로 여기는 시각과도 청각, 촉각 등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회화적이라는 거는 약간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회화적이라고 하죠. 특히 이 향수가 시험에 나올 때는 무슨 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재질은 고양이 모습인데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고양이 나오면 대상이 뭐라고요? 부재를 나누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움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양이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식구를 활용해 시장을 집약하고 있다는데, 식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라는 게 구단어 이상을 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집약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후렴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반복되는 시구가 있는데 그 시구가 뭘 이루고 있다? 후렴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후렴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일정한 연마다 반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구가 있어야 후렴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율이 형성되고요. 그러면 통일감이 형성되고요. 시적 안정감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가볼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죠. 이 시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대상이 다 대부분 공간이에요. 그렇죠? 옛 이야기가 지줄되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옛 이야기가 지줄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곤조곤 떠든다 이런 뜻이어가지고, 그렇죠? 이 지줄되는이 의인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네요. 왜냐하면 실개천이 지줄되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회돌아 나가고 이렇게 되다 회돌아 나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지줄되는 무슨 이미지죠? 청각적 이미지라면 회돌아 나가고는 무슨 적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둘 이상 나올 때 우리가 무슨 감각이 나오죠? 복합감각적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얼룩배기 황소가 햇살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거 이렇게 되는데,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거 이렇게 돼 있어서 금빛 게으른 울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화자가 듣고 있는 건 소의 울음소리니까 청각이죠. 근데 이 울음을 금빛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무슨 화? 시각화라고 할 수 있죠. 청각의 시각화고 무슨 감각 이미지?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해설피는 이제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얘를 해가 느릿느릿하게 해가 느릿느릿하게 지며 금빛 게으른 울음을 것. 그것이 참아 꾸며낸 이치리야라는 이 부분이 무슨 표현법이죠?
서리법이죠. 그리고 꿈에 잊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무슨 구가 된다? 후렴구가 되고 반복되면서 운율도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후렴구 중에는 의미가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실은 시의 내용은 굉장히 슬픈데 후렴구도 되게 뭐한 거? 밝고 경쾌한 후렴구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후렴구들 간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지라로에 제가 식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지라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슨적 배경을 알 수 있다고요?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라는 거죠? 겨울. 이 지라로에 제가 담겨서 있으면 방안이 약간 어때죠? 따뜻해지거든요. 그 난방을 위해서. 제가 식어지면 이게 되시니까 제가 식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시간에 뭘 드러낸다? 경과가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느껴진다라고 해야 되고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밤바람 소리는 무슨 이미지죠? 청각적 이미지라면 말을 달리고는 뭐니? 시각적 이미지여서 청각이 무슨 화? 시각화에서 무슨 감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다라고 볼 수 있죠. 되겠다.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래서 아까 뭐 황소 나올 때 보면 시골 소지이기 때문에 무슨 적이라고? 황소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보이시는 곳.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그리움을 뭐죠? 대상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졸음의 견화라고 아버지에서부터 약간 한가로움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뭐한 모습? 고단한 삶을 드러내는 것을 보이다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정반대적이거든요. 두 가지가. 그래서 둘 다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요거를 좀 잘 봐두시고 모르면 질문해 보시고 그렇죠? 질문할 때도 자소나 이런 데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올 텐데 이렇게 하면서 질문해 보면 되죠. 그렇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랬는데 여기는 무슨 시절일까요? 회상하는 거죠. 왜냐면 어린 시절엔 대부분 무슨 놀이 하면서 놀아? 흙장난 많이 하잖아요. 그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래서 파란 하늘빛이 바로 무슨 점? 지향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서자가 지향하는 곳. 좀 긍정적 대사. 함부로 손화살을 찾으러 그랬으니까 화살은 지향점이니 지향점을 향해 가는 수단이니 수단이 되는 거죠. 이 화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추천사가 같이 엮여서 나올 때가 있는데 추천사에 보면 그네를 타거든요. 이 그네를 타고 어디로 가? 하늘로. 그래서 그네랑 화살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게 나올 수 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함부로 손화살을 찾으러 왜 함부로일까? 모르잖아. 어릴 때는 꿈을 함부로 꾸죠. 그죠? 그래서 너 그냥 어디 갈래? 그러면
연고됐지? 그지? 아무튼 저기 옆 동네에 있는 학교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죠? 함부로 쏘나사를 찾으러 풀섭 이슬람 수롬이 적시던 곳 이게 되는데 자 이런 적시던 곳이라는 이런 표현은 약간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고 모순적 이미지로 볼 수도 있다. 촉각적 이미지로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이 바지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 새벽이나 이럴 때 들판에 나가면 그죠? 아직 이슬이 막 묻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바지가랑이가 다 축축하게 젖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뭔가 꿈과 소망을 향해서 열심히 싸돌아다녔던 그때를 떠올리고 회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차마 꿈에는 이치리야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있고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무슨 법? 지기법이 쓰였고요. 약간 춤추는 밤물결 이러면 약간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동적인 이미지죠. 동적인 이미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알게 되는데 바람에 기민머리가 날리는 누이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래서 이거를 소박하고 평범한 해석을 하고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철 발벗은에서 몹시 뭐한 거? 가난한 처지를 드러낸다고 보기도 하고 또는 몹시 뭐하나? 바쁜 삶이라고 보기도 하죠. 그렇죠? 챙겨 실 사이도 없이 바쁜 모습이라고 보기도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죠?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했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따가운 햇살에 등에 지고 이상을 줬던 곳 이렇게 되는데 따가운 햇살이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고된 현실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서? 이상을 줬던 곳 이렇게 장소가 드러나고 이상을 줍는다는 건 땅에 뭐한? 떨어진 뭐를? 곡식을 줬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에 떨어진 곡식까지 다 주셔야 될 정도로 뭐하다? 가난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차마 꿈에도 이치리야 잊혀지지 않는다. 하늘에는 석근별 그런데 석근은 듬성듬성 띄엄 떠있는 듬성듬성 띄엄띄엄 떠있는 별 그래서 시간에 뭐가 드러난다? 흐름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야 처음에는 별이 많다가 조금씩 듬성듬성해지거든요. 알 수 없는 고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별이 그죠? 모래성으로 가는 이런 표현으로 쓴 거고 약간 동화적이고 신비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표현을 봅니다. 서리까마귀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그랬는데 초라한 지붕이니까 뭘 드러내? 가난을 드러내고 서리까마귀라는 데서 무슨 적 배경이 나죠?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죠. 언제인가요? 가을입니다. 가을에 뭐가 내리면 서리가 내리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갈까마귀라고 합니다. 갈까마귀. 그렇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할 때 이 도란도란 거리는 곳에서 무슨 이미지죠? 좀 흐릿한 불빛 무슨 감각? 시각. 도란도란 거리는 곳. 흐릿한 불빛은 시각이고 도란도란 거리는 것은 청각적이고 불빛이 흐릿하다는 건 한편으로는 어떤 삶이야? 가난하지만 그렇죠? 가난하지만 어떻다? 단란하다 다정하다 그리워 안 그리워? 일단 그렇죠 선생님 그지? 그래서 끝에를 뭐뭐 한국으로 끝내므로써 형식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전에 실명부는 얘기했지만 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막 부자고 엄청 잘 살아가지고 그린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뭐지 단란하게 지냈던 그런 시절들을 뭐 하게 된다?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